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 울버햄튼과의 리그 36라운드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를 포함해 리그 경기가 3개밖에 남지 않은 토트넘이었는데 울버햄튼은 2대0으로 확실히 제압하면서 리그 6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희생적인 플레이로 팀원들이 오히려 빛나게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 경기 주요 장면과 외신의 평가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이제 남아있는 리그 경기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케인, 베일을 앞세운 토트넘은 다시 한번 알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토트넘이 리그의 말미에 와서 체력 훈련 등의 개입보다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며 흐름을 크게 바꿀 용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공백과 탄간가의 합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설에 얽힌 오리의 부재가 눈에 띄는 수비진의 변화 외에는 시즌 말 그대로인 토트넘의 라인업입니다. 케인은 전반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위협적인 슛을 기록했으며 골키퍼의 훌륭한 선방으로 인해 골대를 맞추는 데 그쳤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득점 1위의 면모를 보여주는 케인의 존재감인데요. 울버햄튼은 아다마 트라우레가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통해 토트넘을 위협하며 역습 상황 가운데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체구의 폭발적 스피드의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인데요. 토트넘은 전반 초반에는 점유율을 60% 정도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초반의 경기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 20분, 베일은 리그 두 자릿수 골을 놀기 위한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상대 키퍼의 안정적인 선방에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경기 26분경 알리는 상대 수비의 다리 사이로 공을 넣으며 돌파하고 크로스까지 이어주었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리의 창의적인 시도가 상당히 반가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37분 델리의 크로스를 케인이 훌륭하게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오버 이후 전매 특허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상대 키퍼의 선방에 다시 한번 가로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34골을 합작한 케인과 손흥민, 다시 한 골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토트넘에게 첫 골을 안겨준 것은 오히려 직접 해결사로 나선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 44분경에 호이비에르의 로빙 패스를 받아내고 수비수들을 등진 채 지켜내면서 확실한 슈팅까지 이어내고 역시 전반전에 강한 토트넘답게 1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골로 다시 한번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선 해리 케인 선수인데요. 51분경 손흥민 선수는 재치있게 백힐로 공을 내주면서 레길론의 슈팅까지 연결되었지만 상대 키퍼 파트리시오의 선방에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울버햄튼은 참 포르투갈 출신의 선수들이 많기도 하지만 유니폼도 마치 포르투갈의 홈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어웨이 유니폼 색상 조합이네요. 53분경에는 토트넘 공격진의 골대 쇼가 펼쳐졌는데요. 훌륭한 알리의 스루 패스를 받은 케인이 이 상대 골대를 맞추는 슈팅을 했고 그 리바운드 찬스를 잡은 알리의 슈팅이 다시 다른 쪽 골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만큼은 불운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토트넘의 공격 찬스였는데요. 경기 61분 그래도 이 불운을 씻을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가까스로 살려낸 레길론이 손흥민에게 공을 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베일에게 절호의 슈팅 기회를 마련해주는 패스를 내주었지만 베일의 슛이 선방에 막혀서 굴절된 공을 뒤따라오던 호이비에르가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팀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투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다마 트라오레 등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역습을 펼친 울버햄튼이었습니다만 토트넘은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에 여유있는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던 알리를 빼주고 은돈벨레까지 투입한 토트넘, 반면 울버햄튼은 어린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며 다음 시즌에 대비하는 여유있는 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갈 길 급한 토트넘과 다른 모습이죠. 이번 경기의 승리로 인해 6위까지 오르게 된 토트넘은 이제 적어도 유로파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챔스권을 향한 마지막 추격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경기 통계를 보면 상당히 토트넘의 흥미로운 점이 보이는데요. 무리뉴와의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점유율이 밀렸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62.4%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한 토트넘입니다. 심지어 슈팅 수 역시 24대 14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토트넘이었으며 코너킥도 울버햄튼이 3개를 가져가는 동안 10개씩이나 가져온 토트넘인데요. 오늘 경기 골을 기록하고 골대까지 맞춘 케인이 후스코어드로부터 9.1점, 추가골을 기록한 호이비에르가 9.0
0으로 나란히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오늘 경기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준 수비진은 거의 7.0의 평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7.1점으로 무난한 활약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교체 투입된 인원들인 윙크스, 시소코, 운돈벨레는 6점대의 점수를 받았고 선발로 출전했던 알리, 베일, 로셀소는 7점대의 점수를 받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 특히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베일은 7.8점, 그리고 오늘 창의적인 모습과 더불어 근면한 모습까지 보여준 알리 선수는 7.6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으며 오늘 승리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도 오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탕강가, 알데바이럴트 그리고 다이어에게 7점, 레길론에게 8점을 부여했는데요. 오늘 골을 기록한 호이비에르에겐 9점을 부여하며 최고의 선수라 평했고 알리는 8점을 부여하면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활약이라고 평했습니다. 케인과 베일 역시 각각 8점과 7점으로 활약을 인정받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레길론을 돕기 위한 커버 역할로 인해 공격적인 활약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격 지역에서의 활약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6점을 부여받았습니다. BBC에서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갔다면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편안하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4위인 첼시가 한 번의 승리라도 거두게 되거나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두면 토트넘의 4위권 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로파 진출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토트넘.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승점 동률인 웨스트햄 그리고 승점 동률 가능성이 있는 에버튼과는 달리 골득실이 무려 22골이나 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승점 동률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토트넘인데요. 웨스트햄은 골득실 차이가 10골, 에버튼은 무려 4골인 상황이기에 이 팀들이 토트넘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승점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로파리그 출전의 마지노선은 6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자력으로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유로파리그를 나가기 위한 경우의 수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데 토트넘이 마음 편히 유로파 진출까지는 확정짓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역시 쌓인 정이 무서운 법이죠. 오늘 손흥민 선수는 특출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공수양면에서 부지런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남은 경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린다면 차범근 선수와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 동률을 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가운데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수비적으로 희생하면서 오히려 레길론이 빛나게 되었는데 지켜보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공격적인 욕심을 내주길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되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